자, 이번 시간에는 13.5 총괄성의 맨 마지막 내용이죠.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을 우리가 알려면 삼투 현상을 알아야 돼요. 자,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막을 중심으로 두 액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쪽은 순수한 용매, 그냥 물로 하겠습니다. 순수한 물이고, 한쪽은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설탕이 녹아있는 설탕물로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이 순수한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삼투현상이라고 해요. 얘가 반드시 이렇게 순수한 물일 필요는 없어요. 묽은 용액이어도 됩니다. 이쪽은 더 진한 용액이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용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거를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은 얘는 수위가 줄어들고 얘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희석이 되겠죠. 자, 왜 이런 삼투 현상이 나타나느냐? 삼투 현상은요, 우리가 확산이라는 개념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산. 자, 확산이 뭡니까? 확산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농도가 진한 쪽에서 농도가 옅은 쪽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퍼지는 거. 이걸 확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확산의 개념을 이용해서 삼투 현상을 설명하려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확산을 봐야 돼요. 용질 입장에서 확산을 보고요. 용매 입장에서 확산을 봐야 됩니다. 자, 용질. 여기선 용질이 뭡니까? 설탕이죠? 설탕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가 더 진한가요? 당연히 이쪽이 더 진한 거죠. 그럼 설탕은 어디에서 어디로다가 확산이 일어나야 되나요?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확산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이 나누고 있는 이 막이 어떤 막이냐면은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막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반투과성 막 또는 반투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체막 같은 경우에 세포막 이런 게 다 반투막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 같이 보통 용매처럼 이렇게 작은 분자들은 잘 통과를 하는 반면에 설탕 같은 이런 용질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통과를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설탕이 이쪽으로 확산을 하고 싶어도 확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설탕은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반투막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용매 입장에서 볼까요? 용매는 이제 물인데 두 쪽에서 두 액체 중에 어느 쪽에 물의 농도가 더 진한가요? 물의 농도가 진한 거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농도를 얘기를 하면 전부 뭐 설탕물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 이래가지고 용질의 개념으로 용질의 관점에서만 농도를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물의 관점에서 농도를 보는 거예요. 자, 물의 농도가 더 진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다 물로만 돼 있다는 거죠. 순수한 물이 제일 농도가 진한 물입니다. 반면에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이 녹게 되면 어때요? 물 자체가 희석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니까 얘는 물의 농도 자체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순수한 물인 반면에 이쪽은 어떻습니까? 물에 설탕이 녹아가지고 순수한 물이 아닌 거죠. 자, 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더 진한 물이에요? 그쵸? 이쪽이 더 진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당연히 제일 진한 물이고 순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그 농도로 얘기했을 때 묽은 설탕물과 진한 설탕물이 있을 때 설탕의 농도는 진한 게 당연히 진하지만은 물의 입장에서 보면 묽은 설탕물이 더 진한 물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확산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진한 물에서 묽은 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어때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삼투 현상이죠. 묽은 용액에서 진한 용액으로 용매가 반투막을 통과해서 이동하는 거. 그게 바로 삼투 현상입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은 용매의 확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용매의 확산. 자, 그럼 이제 이런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이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높이 차이가 생기면 이만큼의
액체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생겨요. 예. 얘가 일로 이동을 하려면은 이 압력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엔 높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가려는 추진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는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찍어 누르는 압력과 이쪽으로 가려는 추진력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다다르면 어때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높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어떤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예.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액체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이 있겠죠. 요 압력을 바로 이 용액의 삼투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요. 삼투 현상이 끝나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액체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 그거를 원래 있었던 이 용액의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자, 삼투압은 보통 이렇게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요. 자, 삼투압이 크다라는 건 뭔가요? 물이 더 많이 와서 기둥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가 총괄성을 하는 거죠. 삼투압도 총괄성의 하나고요. 이 총괄성이라는 게 뭡니까? 입자의 종류랑은 무관하고 입자의 개수랑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녹아있는 입자의 개수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얘가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올려는 힘이 더 세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물기둥이 만들어지고 삼투압이 크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삼투압이 그러니까 삼투압이 큰 용액이라는 것은 진한 용액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투압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애초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약하다면은 지금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압력이 굉장히 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용매가 요로 반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적당한 압력을 준다면은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딱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필요한 외부 압력, 그거를 역시 똑같이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물기둥이 나타냈던 압력이나 우리가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그 외부 압력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삼투압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투압보다 더 강한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압력을 주면은 오히려 이제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은 역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삼투 현상.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이제 바닷물이에요. 여러 가지 용질이 많이 녹아있는 바닷물이고, 이쪽은 맹물입니다. 순수한 물인데, 그냥 만약에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순수한 물에서 바닷물 쪽으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겠지만은, 이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삼투압보다 더 강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에서 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바닷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오염된 물,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도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수 시설이나 아니면은 그 해수 담수화 시설 있죠. 거기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삼투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기준 용액에 대해서 더 삼투압이 진한 용액이 있을 수 있겠죠. 삼투압이 큰 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가 있을 때 적혈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용질 입자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 바깥에 용질 입자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게 녹아 있느냐는 무관해요. 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삼투 현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나요? 여기에서 일로 일어나겠죠. 그죠? 묽은 데서 진한 쪽으로.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더 진한 물이에요. 물이 더 많고 여기는 물이 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도 반토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적혈구가 찌그러지게 되겠죠. 자, 요렇게 어떤 기준 용액과 비교했을 때 얘보다 더 삼투압이 큰 용액, 그거를 고장성 용액 아니면 고장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액이냐 저장액이냐는 어떤 기준 용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삼투압이 크다 아니면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고장액에다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적혈구가 있는데 역시 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용질 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 용질 입자가 거의 없는 삼투압이 굉장히 작은 용액이 있어요. 그러면은 삼투 현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날까요? 예, 용질은 여기가 많지만 물은 여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압력을 못 이기고 나중엔 펑 터지게 되겠죠. 그거를 용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기준 용액보다 삼투압이 더 작은 용액, 그거를 저장성 용액 아니면 저장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장액. 자, 그렇다면은 농도를 잘 맞추면요, 적혈구 내부에 있는 용질의 입자 농도나 이 바깥에 있는 용질의 입자 농도가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농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 두 용액이 서로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장액. 네, 서로 등장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안약을 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저장액이나 고장액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적혈구나 세포가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특히 정맥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체내 그 체액과 등장액인 그런 용액을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높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금물을 뭐라고 합니까?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거죠. 예. 생리식염수가 아닌 상태로 뭐 눈에다 둔다든가 그러면은 세포가 이렇게 찌그러들던가 아니면은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프거나 어떤 데미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삼투압이 뭔지를 봤고요. 삼투압은 분명히 여기 있는 용질의 입자 때문에 생기는 총괄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삼투압은 뭐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농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겠죠. 자, 근데 어떤 종류의 농도를 쓸까요? 우리가 총괄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총괄성에는 각각의 다른 종류의 농도를 썼었습니다. 뭐 증기압 내림은 그 몰분율,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농도를 썼었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삼투압은요, 뭐에 비례하냐면은 몰농도에 비례합니다. 몰농도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정확한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삼투압은 몰농도 곱하기 R, 기체상수죠. 그리고 여기다가 절대온도를 곱하면 됩니다. 파이는 MRT. 이게 바로 삼투압과 몰농도 그리고 절대온도 사이의 관계예요. 자,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삼투압이 큰 용액이죠. 그리고 절대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평형에 도달을 했는데 온도를 더 높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삼투압이 더 커지니까 이 액체 기둥이 더 높아진다 이겁니다. 물이 이쪽으로 더 올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요런 식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죠. 예제 13.11입니다. 지금 혈액의 평균 삼투압이 7.7atm이래요. 자, 삼투압이 7.7atm이다.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7.7atm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1atm은 얼마만큼의 그 액체 기둥 높이입니까? 1atm은 10m의 물 기둥의 그 압력이죠. 7.7atm이라는 건요, 그거의 7.7배니까 77m예요. 자, 체액과 순수한 물을 가지고선 이런 U자 튜브를 만들면은 이 물 기둥의 높이 차이가 무려 77m가 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그 진한 농도죠.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래서 총괄성 중에서 이 삼투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체 혈액 내의 삼투압이 7.7atm인데 이거랑 등장인 글루코스 용액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몇 몰 농도냐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했던 파이는 MRT라는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파이 지금 7.7atm이죠. 7.7atm은 M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X 곱하기 R은 atm이 포함된 0.082
리터 atm per 몰 K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는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98K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ATM 없어지고요. KK 없어지고 여기 지금 리터하고 몰인데 몰 농도의 단위가 몰 퍼 리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몰 퍼 리터가 다 상쇄돼서 깨끗한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답은 뭐냐면은 0.31 몰 농도입니다. 예. 포도당 0.31 몰 농도를 만들면은 우리 혈액과 등장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포도당 주사를 맞고 싶으면은 반드시 0.31 몰 농도로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높은 고장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만약에 더 저장액이다. 그러면은 혈구가 터지게 돼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물을 주사를 맞는다. 뭐 그런 일 없지만 소금물을 주사를 맞으면은 몰 농도가 얼만큼이 돼야 될까요? 0.3일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얘는 총괄성이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랑만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요거의 반인 대충 한 0.16 몰 농도 정도의 NaCl이 바로 우리 혈액과 등장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투압 식을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죠. 예제 13.13입니다. 뭐냐면은 이 삼투압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그랬죠. 큰 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입자의 개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액체의 높이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13.13입니다. 뭐냐면은 5ml 시료예요. 수용액입니다. 5ml인데 이 안에다가 단백질을 얼마큼을 넣냐면은 3.5mg의 단백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순수한 물에 대해서 얘가 나타내는 삼투압이 얼마냐면은 1.54 토르랍니다. 1.54 토르. 그럼 여기 있는 요런 정보를 가지고선 이 단백질, 우리가 집어넣어준 단백질의 분자량을 계산해라 이거예요. 예. 겉으로 보면은 지금 분자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측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측정할 수가 있나요? 지금 얘는 총괄성이잖아요. 총괄성. 우리가 3.5mg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에 비례해서 삼투압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3.5mg 안에 용질이 많이 입자가 많이 들어있다면은 더 큰 삼투압이 나타나고요. 만약에 그 3.5mg 안에 입자의 개수가 얼마 없다면은 삼투압이 작겠죠. 그러니까 이 삼투압과 질량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해보죠. 역시 똑같이 파이는 MRT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파이 1.54 토르죠. 근데 1.54 토르는 우리가 ATM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기체상수에 ATM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54 토르 곱하기 760 토르가 1 ATM입니다. ATM.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죠. 는 M. M은 몰라요. M은 모르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전체 부피가 5ml입니다. 5ml분에 여기는 몰수인데요. 3.5mg 안에 몇 몰이 들어가냐 이거죠. 곱하기 Xg이 1몰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3.5mg 안에 들어있는 X의 몰수라는 의미죠. 요만큼의 덩어리는. 그게 5ml라는 부피에 있으니까 요거 전체가 몰농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밀리그램, 밀리리터를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리터랑 그램으로. 자, 뭐 1000배씩 곱해주면 되니까 얘랑 얘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곱하기 R. R은 뭡니까? ATM이 포함된 0.082 리터 ATM per 몰 K. 그 다음에 T. T는 지금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98K네요. 자, 어때요? 다 계산을 하면은 깨끗하게 이 X만 딱 떨어져서 나옵니다. 식이 하나가 됐죠. 자, 계산해보면 얼마냐면은
8.45 곱하기 10의 3승 그램 퍼 몰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분자량이 크죠. 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단백질의 분자량은 한 요 정도 되죠. 뭐 8,000이면 되게 뭐 그렇게 큰 분자량은 아니죠. 몇만 정도가 보통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는 MRT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걸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 삼투압은요,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투압이 어떤 관련성, 일상생활과 어떤 관련성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김치 담글 때도 삼투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 담글 때 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이 탱탱한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죠. 소금물이 더 고장액이에요. 그러면은 배추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삼투 현상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배추가 왜 탱탱했냐면은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의 압력 때문에 탱탱했는데 물이 빠져나가면서 흐느흐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이고 나면 이렇게 배추가 흐느흐느해지죠. 자, 그 다음에 잼 있죠, 잼. 잼이 왜 보존성이 좋은 음식이냐면은 잼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잼은 삼투압이 되게 큰 용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그 세균이 딱 앉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삼투압 때문에 물이 쪽쪽 빨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잼 위에 있는 세균은 찌그러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증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잼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금으로 뿌려놓은 그런 생선이 보존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그 닌겔 주사나 포도당 수액 이런 걸 맞을 때는 반드시 생체 혈액과 같은 삼투압의 그런 용액을 주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 그 흙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삼투압이죠. 이제 물론 그거 말고 뭐 모세관 현상이나 여러 가지 그 증발에 의한 이런 효과도 있지만은 삼투압도 많이 기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생제, 이게 페니실린인데요. 페니실린이 왜 세균을 죽일 수 있냐면은 페니실린은 이 세균의 세포벽이라고 하죠.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제대로 형성할 수 없게 해요. 페니실린이. 자, 그럼 왜 죽느냐? 삼투압으로 죽는 겁니다. 예. 얘가 더 저장성 용액에 이 세포벽이 없는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면서 터져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투압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하여튼 삼투 현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걸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총괄성을 다 끝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서는 콜로이드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